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준입니다. 기능학 의사 이문주입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을 DNA에서 찾아내는 그런 액상 검사, 암 검사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제가 혹시나 암이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검사를 했어요. 우리 결과 해석은 우리 이용주 원장님께서 저의 결과 해석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은 4일 정도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메일로도 받았고 문자로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료하다 보면 오히려 바빠가지고 좀 검진 좀 받기가 어렵고, 전체 검진하려면 하루 시간 다 빼야 되잖아요. 암은 이렇게 혈액으로 뽑아가지고 그냥 그 DNA 있는 암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간편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다행히 암은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뭔가 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결과를 5가지 정도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반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프리 DNA, 자유 DNA라고요. 그 세포가 핵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그냥 떠다니는, 세포 안에서 떠다니지 않고 세포 밖에서 떠다니는 DNA 검사를 하고, 또 일반 종양 표지자 말고 이제 좀 더 특수한 DNA 관련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틸레이션 검사, 이렇게 5가지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양호한 단계고, 10단계는 이제 위험한 단계로 표시가 되는데, 90단계는 현재 암 치료 중이시거나 암이 강하게 의심되는 분이라, 만약에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90단계가 된다면은 몸 안에 암이 어디 있는지 샅샅이 이제 정밀 검사, CT나 MRI 같은 것도 더 좀 부분적으로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장기별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이렇게 남성암 6종에 대해서 이제 기본 검사를 하셨는데요. 폐암이 1점 나오셨네요. 폐암이 제일 가능성이 낮고, 간암도 낮고, 제일 높은 게 대장이라고 나왔어요. 제일 높은 게 대장암인데 4점으로 나오셨는데 3, 4, 5점은 관심으로 나오고요. 6, 7, 8점은 주의. 관심과 주의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90번은 이제 검사를 꼭 받아주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3, 4, 5나 6, 7, 8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라든지 이런 다른 백그라운드들을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인지, 추적 관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밀 검사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의외인 게, 저는 사실 위, 대장,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위장계가 되게 튼튼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소화기 쪽을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죠. 대장암은 산발적인 대장암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는 이 유전자 검사에서는 산발적인 대장암 검사도 있지만 가족성 또는 비유전성 그런 암들을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구분을 하자는 게 DNA 검사에서 이제 세분화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치료 중인 환자분들에서 이런 DNA들이 추출이 되면서 역으로 이제 건강하신 분들을 스크리닝, 선별 검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에피캠이라는 상피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유전자가 발견이 됐는데, 근데 이게 에피캠 이런 거는 사실 보통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는 없잖아요, 항목 자체가. 그렇죠. 종양 표지자에도 없고, 이런 DNA 검사를 할 때, DNA 암 검사를 할 때만 좀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추가로 PDX, 췌장이랑 12지장에서 표현이 되는 이런 유전자가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셔서요. 이거는 순한 종양세포, 혈관을 돌아다니는 종양세포 검사 결과에서 발견이 된 거고, 2가지가 있다고 이제 점수는 그렇게 높이 나오시진 않았잖아요. 연관성이 아주 큰, 그러니까 민감도랑 특이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민감도나 특이도가 더 높은 경우에는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건데, 그런 에피캠 같은 거는 사실 민감도나 특이도가 이렇게 여러 암종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암종을 지칭하기는 어려우니까 수치가 중간 정도로 아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점수를 높이게 되는 거는 제일 뒤에 나오는 메티라 검사에서 좀 민감도랑 특이도가 높아지는데, 이 메티라라는 게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염색체가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타고난 건데,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염색체가 어떤 제품이라고 치면은 이제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막 고장이 나는 염색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리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수리를 못하게 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제품, 이런 것들이 암세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메티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후성 유전학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암에는 뭐 어떤 것들이 좋다, 뭐 가족력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더 걱정을 하게 되고, 다른 뭐 질환, 다른 암에 대해서는 좀 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하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유전자, 특히 후성 유전학이 얘기해주는 근거거든요. 마지막 메티라 검사에서 최종 그 위대장 쪽에 그 MLH1이라는 메티라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위대장 쪽에 점수도 높아지게 그래서 높아진 거고. 이 유전자 검사들의 민감도, 특이도도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앞으로 계속 변하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정밀 검사 항목도 늘게 되고, 이제 필요하면은 영상 검사, CT나 MRI 이런 건강 검진을 어떤 방법으로 좀 받으셔야 되는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꼭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고, 건강검진 받으실 때 췌장암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게 증상도 없고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아주 초기에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혹이 있거나 뭐 지방종이 있다든지 석회화가 있다든지 이런 소견들도, 그래서 추적 관찰을 꼭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에서 또 이런 검사를 같이 한다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기 진단을 해야 되는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암들을 발견하는데, 이 검사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점점 이쪽이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하고 나중에는 점점 더 이렇게 편하게 검진을 조기에 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받아보겠습니다. 원장님 결과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랑 어떻게 틀린지. 자, 그럼 오늘은 그 새로운 그 DNA, 저의 암 조기 진단, DNA 진단에 대한 어떤 결과를 한번 같이 이용주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겨울철에 건강 관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